안녕하십니까.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 무려 71년을 해로한 9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은 영원히 옳다. 아주 대단한 애처가인 것 같지요? 네. 펀펀한 북카페 부부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바로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법을 제시해 줄 책입니다. 네. 바로, 엄정희 교수께서 쓰신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라는 책입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위기의 부부들에게 행복의 열쇠를 쥐어주는 가정상담가 엄정희 교수. 혹독했던 3번의 시련, 그녀가 행복을 찾은 곳은 바로 가정이었다. 깨어진 부부관계,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엄정희 교수가 전하는 부부 행복의 열쇠를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에서 만나보자. 네, 엄정희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부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으셨는데, 네. 부부 관계를 이제 항해에 비유를 하셨어요. 네. 지필 의도를 좀 여쭤볼까요? 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네. 항해 방향을 알려주는 키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노를 어떻게 젓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까 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부부 생활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로를 탐색하는 일, 또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 네. 또 바다 밑에 있는 암초를 잘 보살피는 일, 네. 그런 것이 그 몇십 년 같이 가는 부부 함께 가는 그 길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게 관계 통장의 잔고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네.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이 참 중요한데 그 20대 때는 친밀감이 굉장히 많고 네. 부부 역할은 조금인데 30대 때는 친밀감이 줄어들고 부부 역할이 많아지고 네. 한 70대 올라가니까 친밀감은 하나도 제로이고 네네. 부부 역할만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남편은 돈 벌어 오고 그러한 역할만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이제 100세를 산다는 센투리안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30년을 그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배우자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그 관계 통장에, 정서 통장에 잔고를 좀 많이 집어넣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독자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방편으로 네. 이벤트를 강조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네. 그 이벤트를 열어주면 참 기쁘고도 부부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간단히 쉬운 이벤트로는 예쁜 종이만 있으면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써가지고 이제 구두 속에도 넣어주고 신발 속에 그 양말 속에 넣어주고 또 와이셔츠 호주머니 속에도 넣어주고 바지 호주머니 속에도 넣어주면 점심에 점심 식사 후에 땀 닦으려고 손수건 찾다가 딱 내보면 참 좋아하고 네네네. 그때 참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많이 있겠죠, 네네, 그죠? 네, 아이디어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 부부도 23년 차인데. 그러세요? 예전에는 그 침대 서로 이제 중앙에서 서로 몰려서 잤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네. 양쪽 침대 끄트머리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친밀도를 이제 높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요. 네. 그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오히려
보석이고 자원이라고 네. 표시했어요. 우리 네. 성격 차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리거나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부대낄 텐데 네네.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어떤 세댁들은 그러한 세댁이 많은데 선생님 제 성격은 진짜 좋은데요. 제 신랑 성격은 개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댁들을 많이 봅니다. 네네. 근데 정말 자기하고 다를 뿐이지 디프런트 할 뿐이지 결코 틀린 성격이 아니거든요. wrong이 아닌데 결혼한 세댁들은 방금 결혼한 세댁들은 자기하고 틀릴 때 wrong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틀린 성격이 보석이고 틀렸을 때 정말 자원이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저희 남편하고 저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남편은 굉장히 외향성이에요. 네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저는 이제 그 내향성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 내향성 그 강점을 살려서 우정이라는 프렌드십이라는 대학 노트를 만들어서 우리 남편의 인간관계를 다 적어놓고 그분들의 특징 또 하는 일 그런 거 가족관계를 다 적어놓으니까 참 저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고 제 남편 따라갈 때 딱 따라가니까 참 만났을 때 대화가 연결이 되고 좋았어요. 네네. 그런 게 그 성격 차이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용했다는 네. 적용했다는 예가 되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 남편은 취미가 미술, 음악, 도예, 원예, 도시, 건축 굉장히 취미가 많아서 그분의 그 서재 그 책상은 자기 책상은 항상 그 5분 직전에 마감 직전에 편집장 책상인 거예요. 네네. 굉장히 너지러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계획형이기 때문에 아주 정돈벽이어야지 됩니다. 네, 정돈벽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1년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주 막 너지러 놓으니까. 네네. 근데 1년을 남편의 그 성격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절대 고쳐지지 않지요. 네. 그분의 기질이니까. 그래서 1년 후부터는 이건 제가 즐겨야 되는 거구나. 용납하고 액셉트하고 즐겨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외골 쓰고 한쪽 분이 모르는데 다양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정말 제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걸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한테 결혼 36년 차에 저의 고백이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정말 다양한 당신을 만나서 외골수인 저의 삶이 정말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말 높게 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네.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 네. 짚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성격이 틀린 거 아니다. 네네. 다른 거다. 네네, 맞습니다. 다른 걸 받아들여야 된다. 네, 바로 이렇게 그겁니다. 말씀하셨고 네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남편께서 홈플러스 세계적인 글로벌 CEO이신 이승환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계적인 글로벌 CEO가 됐는지 지금 이렇게 증명이 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내조가 있으시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네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격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성격 차이만큼 불화의 이유가 되는 게 네. 이제 의사소통 문제인데 네네. 배우자 의사소통이 네. 최대로 하는 사람인지 네. 최소로 하는 사람인지 이런 네.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구는 이만큼인데 네. 표현은 요만큼 하는 미니마이저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불평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표현하는 그 맥시마이저 의사소통 유형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딸애가 하나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끝까지 견뎌보고 학습지나 운동화를 그렇게 사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욕구가 많은데 엄마한테 표현은 요만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걔가 뭐든지 학습지라도 사달라고 할 때는 얼른 사줍니다. 네. 걔는 미니마이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남편이 배우자가 미니마이저인가 맥시마이저인가 그렇게 알아채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 배우자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그걸 알면 그것대로 사랑해주면 참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네. 이제 소하고의 네. 아주 슬픈 사랑의 얘기가 있는데 네, 들려주세요. 예. 사자하고 소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하하. 네.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예. 소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자 남편한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풀을 자꾸 앵겼대요. 근데 그 사자는 그 풀이 너무너무 역겨웠어요. 네네. 그래서 또 한편 이 사자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한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기를 자꾸 앵겼는데 이 아내 소는 그 고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배우자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네. 슬픈 사랑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에 보더라도 네. 저희 남편과 저의 그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같아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저희 남편의 경우는 함께하는 시간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겠대요. 근데 반찬이 너무 없어갖고 제가 얼른 부엌 들어가서 막 반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거 반찬 하지 말라고 김치 하나면 된다고 나는 나와 함께 선덕 여왕 함께 보는 게 좋다. 그게 더 좋으니까 반찬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사랑해주면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상대방이 뭘 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선생님도 칭찬을 그렇군요. 해주면 교만하거나 거만하는 게 아니라 네. 막 신이 나니까 더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건요? 네네. 똑같은 타입입니까? 네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요. 네.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아주 부정당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부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는 네. 긍정류라고 하시면서 네. 이제 또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결혼생활 하면서 세 번의 네. 큰 폭풍우 이렇게 네.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네, 저의 삶에 참 폭풍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폭풍은 제가 5년 동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참 결혼하자마자 참 새 생명을 굉장히 원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하고는 조금 틀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기를 낳아줄 수 없다는 그 아픔은 육신의 어떤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폭풍가 참 아팠고 그래서 두 번째 폭풍가 정말 간구하고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총명하고 준수한 아들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정말 뇌를 다쳐서 정말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이포 나룻가에 가서 저희 그 아들의 죄를 뿌리고 집에 왔더니 제가 정말 살 수가 없는데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두 번째 폭풍가 너무나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큰 폭풍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도 하니까 만 1년 만에 제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세 번째 폭풍이었어요. 저는 사실 두 번째 폭풍가 너무나 크고 아파서 세 번째 폭풍은 정말 선고를 받고 정말 전이가 돼서 제가 이 땅에서 삶의 끈을 놓아야만